다음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퇴 압박. 누굴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소하면서 적시한 뇌물 액수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자, 이거 구속 당시보다 1억 원이 더 는 수치인데요. 남욱 변호사에 의하면 2013년 4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식집에서 돈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돈을 전달하고 왔다는 등 이 관련된 진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다. 재판을 지켜봐 달라.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번복되는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공모 관계가 이 정진상 실장의 기소, 공소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진 않았고 대신 이 정치적 동지 이런 관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 수사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정진상 그 실장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에 대부분 그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또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 이것을 검찰이 구속기간 20일의 짧은 기간 내에 그걸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 2억 4천만 원 상당의 그 뇌물을 수수했고 그리고 이 많은 액수를 이게 나중에 보장받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소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장동 사건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 좀 자유롭지 않다. 더더군다나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런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 실무를 담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종 사인을 하는데 역할을 한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어떤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 위에서 정진상 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인허가를 했던 이재명 대표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이제는 완전 방향이 틀어져서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공소장,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공모로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용이 관련돼 있다거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부 원장과 관련해서 부정한 돈이 오감을 알았거나 용인했거나 이런 정황을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직접 증거는 아직까지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들고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전체를 내보이면 그것을 보고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지만요. 지금 일단 공소장에는 1억 정도의 뇌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3년 4월 정도에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쓰이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든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 것인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식집에서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왔고 그 누군가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형들일 것 같다라고 본다면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추측의 영역. 그렇죠. 그리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정진상 실장에게 주었다라는 것인데 그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약간 우려가 됩니다. 특히 2013년 4월에 뇌물을 공여한 부분은 공여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이 나서 유동규 본부장이 2014년에 돈을 주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은 법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어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부위원장 타이틀도 다 썼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공소장이었고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검찰 형사 이제 수사 단계에서
비공개로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소환 일정이나 통보할 시점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전에 영장 사실에서는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썼고 네. 이번에 정진상 실장의 그 공소장에는 정치적 동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뭐 동지나 공동체는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결국엔 공범이 되는지 여부일 텐데요. 아직은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환 조사 또는 뭐 비공개 소환이 됐던 뭐 서면 조사가 되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시점도 분명히 지금 안에서는 웬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좀 저격하는 그런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고 나중에는 지분까지도 가져갔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가 일원도 받은 거 없다, 사적 이익 취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론도 받지 않은 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그 배임 문제가 있죠. 특정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도 고치고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손으로 넌지시 일원도 받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저주술이라는 곳에 428억 원의 돈을 담가놓고 필요할 때 대선 자금으로도 쓰고 그리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뭐 당군 이래 최대 아마 독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네. 아까 이제 공모라는 단어가 그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뭐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FC 후원금 사건 때는 정진상 이재명이 그 성남시 공무원과 공모하여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공소장에서 빠지니까 그럼 뭐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공모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검찰의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의 그 수사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보다 정확하게 하자는 거.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하는 겁니다. 작은 허점이라도 남다면은 역풍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뭐 시간을 조금 두고 하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한 얘기고 지금 검찰이 아무리 그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말에 아마 예산 상황은 조금 그 고려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소장에 공모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그 또 정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살짝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 문제가 처리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군요. 구정 차장님도 할 말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인허가 또는 이후에 나타난 이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 뇌물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라면 대장동 사건이 초기에 불거졌을 때 그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이제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이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검찰의 경우에는 당시 김만배 씨가 그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사용처에 대한 어떤 흔적을 추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구속과 이 기소는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이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 검찰이 제기할 어떤 증거 자료의 경우에는 자금 추적을 통해서 그 자금의 최종 용처가 누구였느냐, 누가 그만큼의 이 수익을 배분 받았느냐, 이제 이것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이 김용, 정진상 이외에 또 다른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그 거론이 된다라면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동 사건은 이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은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건넸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캠페인에 2주 정도 진행됐는데 정청래 의원 제외하고 한 명 더해서 한 2명 정도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이제 의원들이 있을 텐데 왜 함께하지 않은 건지 궁금하네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이 검찰발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진상 씨, 김용치랑 이렇게 같이 묶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네. 이 범죄 혐의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굳이 여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 지금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진상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검찰의 어떤 탁월한 수사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아직까지 물증이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검찰이는 뭐 아주 순식간에 많은 결과물을 내놓는 능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동규 씨, 남욱 씨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진술이 없고 증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뇌물을 700억으로 했던 것은 지난번에 유동규 씨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700억이 오로지 유동규의 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700억이 김용과 정진상으로 나눠 공유하는 뇌물로 변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00억이 뇌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뇌물을 세금 처리해가지고 깎아서 428억으로 이렇게 혐의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남욱과 유동규의 어떤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수사도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수사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백은 증거의 왕은 자백이다. 뭐 그런데 거기에도 뭐 물증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김관욱 교수님 같은 입장에서는 또 물증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너무 그 변심이 심한 이 사건 관계인들의 어떤 이런 진술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지키고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자 이곳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그 전에 예에 따르면 사실은 어느 직책을 가졌건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 물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었죠. 자, 최근 당 안팎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지키기 목소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자리에 대한 압박 목소리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 사랑한다면 떠나라. 뭔가 광고 카피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양향자 의원은 뭐 민주당 출신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과 가까운 의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께서 뭐 민주당의 계륵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사실 좀 의아한 대목은 있습니다. 저런 목소리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쓴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상민 의원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또는 뭐 소수일 수도 있겠지만
소수 의원들께서 당의 미래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또 나름의 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뭐 당의 분열이나 계파 갈등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 다만 당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또 승리를 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혹시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그 애당심에서 나오는 또 충언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도가 지나치는 얘기들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요. 뭐 특히 뭐 임계점이 온다든지 뭐 이제 끓는 물이 뭐 100도씨가 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잘못될 것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하나마나한 얘기 같거든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 지금이 뭐 70도, 80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도씨가 돼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물증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 것인데 그것을 당에서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시점에 아무런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내고 있지 못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국민들이 보시기엔 불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도 자체가 앞으로 총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향한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유동규 본부장이 기소될 때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의 700억 원이 유동규 몫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치하에 있었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남욱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진술을 바꾼 이유는 남욱 뭐냐면, 유동규. 네, 남욱 네. 유동규 이게 진술을 바꾼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 라인이 지난 그 7월 인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바뀐 이후에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동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됐다가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팀이 바뀐 이후에 유동규가 출소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의 작년 얘기 그리고 작년 검찰이 수사했던 것만 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한 일면목만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새로운 수사팀이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받아서 이 김용, 정진상까지 뭔가 같이 공범이 됐을 가능성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핵심 그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